어제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내란 재판을 지연하려는 정략을 저지하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는 진짜 내란 청산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 독재의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안 처리 전에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향을 정해서 했는데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요. 거론이 됐을 때부터 위헌 논란이 계속 불거져 왔었죠. 거기다가 당 내에서도조차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특히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인물이죠. 김영진 의원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타당성 그리고 실효성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해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위헌이다라고 문제 삼을 경우 그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재판 전체가 또 중단돼 버리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내란 심판 자체가 지금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지금 진행시키는 거 아닌가요? 당내에서도 우려가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점들까지 정확하게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 8일 날 또 정책의총을 통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가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내란 상황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더디다. 그리고 이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내란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필요성이었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에 여러 그 다양한 데 에서 추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추천되는 인사가 외부인이 아닙니다. 현직 법관들로서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 법관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의 시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이거는 저희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위헌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혹은 그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김병기 여당 투톱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정 간의 온도차가 있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의 연내 통과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 만남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재추진에 대한 서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추진은 하라.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도 되는 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란 재판부를 20만 설치하는 쪽으로 법사위 통과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 근데 2심부터 하자. 대통령 생각이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 내란 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빼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법사위원들을 불러 메시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는 태클을 피해 골을 넣는다며 법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당은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 결과를 이르면 내일 받아봅니다. 당 관계자는 자문 결과 위헌이 명확하다는 문구가 나오면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규를 만들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그걸 무작위 배당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다 사건 몰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신속하게 한다면 민주당이 굳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이 강행 통과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아무리 수정해도 처분적 법률이라서 저는 위헌이라고 보고요. 대법원이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저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며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저희대 사법부는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조이대 사법부란 표현을 수차례 쓴 정청래 대표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마 대법원도 고심 끝에 선제적으로 예규로서 뭐 위헌 시비를 좀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적용하는 예규를 만들었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 얘기는 뭐야 왜 지금 와서 만들어라고 하면서 진정성도 없으니까 내란 재판부 입법 민주당 안으로 강행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다고 설명을 드렸던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제 진짜 내일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견이 나왔던 위헌 소지는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네, 일단 사법부가 가장 위헌 소지가 높다고 한 부분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바로 내란 재판부 추천의 외부 인사들의 개입 근거가 수정안에서는 삭제된 건데요.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안에선 법무부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서 전담재판부 법관을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논의해 해당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쨌든 뭐 대법원 예규까지 만들어서 막 얘기했는데 많이 얻은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법원은 일단 법관 인사의 독립을 지켜냈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원안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법원 인사를 좌우하고 사실상 재판부 쇼핑이나 답정너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에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대로라면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개입을 배제하고 또 법원 방침에 따라 꾸릴 수는 있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이걸 왜 들어준 걸까요? 네, 민주당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수뇌부의 관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 왔었는데요. 재판부 구성이나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관여 근거를 배제해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내란 재판 누가 해요 이제 그럼? 네, 현재도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되고요. 기존의 서울고법 합의부 가운데 2개 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설치해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재판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법안이요. 이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이는데 여당은 이제 허위 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고 야당은 슈퍼 이틀막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 뭐 하는 법이에요? 네, 이 법안은요, 언론사 등이 허위 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언론사 등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대법원도 이 법안을 두고 허위나 고의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걸 따지고 다투다 보면 취지와 달리 피해를 구제하는 데 시간만 더 오래 걸릴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법안이 여기도 이제 위헌 논란 소지가 있는 건데 위헌 판정 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미 2010년에 유사 법안인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었거든요. 헌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것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액을 상정해 그만큼 배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리게 되면 대기업이나 권력가 등이 불리한 기사에는 이 법을 근거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서 언론의 비판, 감시 보도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배상 위험을 피하려고 언론사 등이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당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비판 보도도 매출 피해액 등을 근거로 막대한 배상을 물 수 있다고 하면 관련 보도에 나서기가 훨씬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란 끝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까요. 이제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되겠죠. 가장 궁금한 건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1호 재판이 어떤 게 될까입니다. 일단 지금 진행되는 재판들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오는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2월경에 1심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오는 바로 이 재판. 이 재판의 2심부터가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